갖고 싶다. 와, 이거는 꼭 가져가서 내가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야겠다. 안녕하세요. 부심TV의 김인섭 매니저. 박태현 매니저입니다. 왜 반갑습니다. 채널 소개 안 하시죠? 아, 구독자 수 좀 빨아야 돼서. 저는 내부소 TV의 박태현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올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의 연장선이죠. 과천 상가 센텀스퀘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1월 12일로 당첨자 발표가 났고요. 청약 현황 같은 경우가 청약금 입금 총액이 2,400억이 넘습니다. 청약 호실, 청약 호실은 144개의 호실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많이 넣어줬다는 뜻이죠. 그렇죠. 총 호실이 이제 2만 4천 호실 정도가 청약을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쟁률인데 혹시 경쟁률 알고 계시나요? 최고 경쟁률이 네. 약 1600대 1이었습니다. 네. 1600대 1이요. 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1600대 1 호실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좀 비싼 데 아닐까요? 일단 비싸기도 한데, 네. 이제 상가의 얼굴인, 네. 이제 1층 코너. 안테나 네. 상권. 그렇죠. 네, 그쪽이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쟁률이 1600대 1 정도 되고, 그렇죠. 평균 정도는 어느 정도 되세요? 평균 정도는 이제 160대 1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160. 전체 호실 통틀어서 평균을 냈을 때. 네. 160대 1. 그럼 최고가 1600대 1이면은 네. 그럼 최저는 반대로. 최저는 이제 눈치 싸움을 잘 하셔서 네. 이제 한 5대 1, 네, 6대 1 그 정도 나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혹시 미청약 호실도 있나요? 미청약 호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낮게는 5대 1에서 그렇죠. 제일 높게는 1600대 1까지. 그렇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60대 1 정도. 그렇죠. 네. 와,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네요. 건물의 가치와 이제 상가 가치가 계속 오를 일만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이제 완공이 되고 감정 평가를 다시 받으면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분양가에 대비해서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몰린 거죠. 매수도 많이 붙고요. 어느 정도 피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끼리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최고 경쟁률로만 따지면 추첨 현장에서는 제일 높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전국적으로 상가를 통틀어서 상가에서 지금 평균 경쟁률도 그렇고 최고 경쟁률도 그렇고 이렇게 나온 상가가 처음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크죠. 청약금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허수는 걸러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1600대 1이라는 경쟁률은 네. 제가 생각해도 되게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경쟁률이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그 높은 경쟁률 중에 네. 딱 144분만 네, 그렇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부럽네요. 넣으셨어요? 저는 안 됐죠. 넣었는데. 저도 안 됐어요. 전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추천 현장 다 넣고 있는데 와,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고 뭐 저희 가족 명의 다 동원해갖고 했는데 저도 떨어졌어요. 이게 항상 보면은 네. 되는 사람은 되고 그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아쉽네요. 또 좋은 기운을 받아서 또 될 수도 있겠죠, 다음에는. 뭐 언젠간 되겠죠. 네. 근데 확실히 저도 이제 이 현장을 맡으면서 느낀 게 갖고 싶다. 와, 이거는 꼭 가져가서 내가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야겠다가 저는 좀 주였어요. 추첨 현장이다 보니까 어느 추첨 현장이나 다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맞아요. 전매. 네. 전매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추첨 현장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초피 전매라는 게 있어요. 청약으로 당첨이 돼서 전매를 하게 되면은 매수 우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유는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계약 기간이 되게 짧고, 그리고 이거를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 계약금 넣는 그 금액이 없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흔히 네. 단타라고 하죠. 그렇죠. 흔히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서로의 눈치 싸움이 되다가 결국에는 매수자가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 뭐 다른 전매 방법인 계약 후에
얼마든지 내가 여유롭게 전매를 한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매도 우위가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전매를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는 무조건 시세 차익이나 수익형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의 니즈를 맞춰드리려면은 그에 맞는 매수주와 매도자를 매칭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해관계가 상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수자가 원하는 금액과 네.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이 딱 맞아야지만 전매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네. 나는 계약을 칠 돈이 없으니 계약금을 넣을 돈이 없으니 빨리 팔아달라. 근데 가격은 또 터무니없이 높은 쇼피에 그러니까요. 네. 막 팔아달라고 해요. 네. 어떻게 팔아드립니까? 이게 매수 매도자의 이제 조금 스탠스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항상 같아요. 시간은 촉박한데 내가 받고 싶어하는 금액에 최고의 금액을 받고 싶어하죠, 누구나. 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최소 금액을 내고 싶어하고 이게 어느 정도 상충이 되면은 바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서로 계속 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예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왜냐면은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꼭 갖고 가고 싶으니까 피를 주고라도 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약을 네. 할 금액이 없어요. 네. 어쨌든 계약을 할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꼭 받아야겠어. 네. 이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맞아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쇼피가 이제 각각 층마다 그리고 위치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렇죠. 원하시는 금액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성금 프라자 뭐 그쪽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내려와서 바로 묶음호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한성이 좀 좋은 곳. 시한성이 훨씬 더 좋고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무래도 피가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르는 게 값이죠, 거기는. 2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2층을 전매하시겠다는 매수자와 매도자분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2층 같은 경우에 당첨되신 분들은 몰래 그냥 수익형으로 그렇죠. 혹은 그냥 완전히 시세 차익. 그래서 2층은 매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제 프랜차이즈 입장이나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건물 1층은 너무나도 비싸다 보니까 1층보다는 훨씬 싼 2층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층이 임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크죠. 2층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라든지 네. 병원이라든지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임대 수익으로 들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2층을 더 많이 노렸지 않나.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현 매니저님이나 네. 저나 지금 뭐 전매 현황을 네. 저희가 직접 느낀 걸로 체험한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큰 플라자가 있는 지하층이나 아니면은 시한성이 좋은 1층 같은 경우에는 초피에 넘기시려고 하시는 당첨 운에 따라서 돈 좀 벌어보자 그렇죠. 라고 하는 단타를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2층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많은 거죠. 전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피 전매가 있고 그냥 계약 후 전매가 있습니다. 초피 전매 같은 경우에는 원장 정리를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죠. 매수자와 매도자를 매칭을 해서 그렇죠. 그럼 시간이 지금 계약 기간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인데 네.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맞아요. 네, 뒤죽박죽이라서 서로 눈치 싸움인 건지 아니면 진짜 간을 보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네. 서로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도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나는 이만큼을 생각을 해서 계속 사겠다고 하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간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서 안 사요. 계약을 네. 하더라도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그 전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서 딱 떨어져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계약 후에 네. 시간을 천천히 들여서 음. 원하시는 금액을 가져가는 게 매도자가 우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편안하게 네. 전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화 오시면 담당자 혹시 없으시냐 여쭤봐요. 있으시대요. 담당자 분께 여쭤봐라. 네. 담당자분은 연락이 안 된대요. 아, 그게 진짜 열받아요. 그러니까 네. 사전 의향서를 받으면 뭐하냐고. 그렇죠. 네. 관리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은 연락을 안 받는데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 매도자는 팔 수 있냐 매수자는 살 수 있냐 이걸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게 원하는 위치와 원하는 금액이 맞아야지 팔고 사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냥 무조건 팔아달라, 무조건 사달라. 이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전매는 혹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네, 분양가가 제일 싼 건 맞아요. 그렇죠. 당첨되는 행운도 누리셨고 수익을 내려면 네, 어느 정도의 타협점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전에 이제 박태환 매니저님 내부소 TV에 저희 같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담겨 있는데요. 입주장, 중간 중도금, 네, 그다음에 뭐 처음 명의 변경 기간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음. 누가 봐도 그 기간은 보여요. 맞아요, 펜스가 쳐지고 네. 건물이 올라가고 입주장이 열리면 올라가요. 맞아요. 그 시기를 노려보시는 게 음. 아무래도 전매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발 욕심 좀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네. 당첨이 됐는데 욕심은 부리실 수 있죠. 아, 그런데 이제 정말 터무니없는 욕심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전매라는 거는 매도자와 오늘 몇 번 얘기하네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져야지만 거래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사가 되는 건데 그 시점 이제 협상을 함에 있어서 타협점은 반드시 찾아서 원하시는 위치에서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과천 센텀스퀘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12일부 어제일부로 당첨자 발표가 났고요. 지금 초피 현황 말씀드렸고요. 전매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타협점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시세 차익이나 수익형으로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추후에 전매라든지 매매를 누리셔도 급하지 않은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현장에 믿을 수 있는 현장으로만 그렇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연락 많이 주세요. 저희가 다 뭐 도와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원하시는 그런 매매 물건들이나 분양 물건들 가져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심TV의 김인섭 내부소 TV의 박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